생 수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험 범위 마지막 시간이. 그러니까 할 게 많으니까 간단한 거는 좀 넘어갈게요. 네. 점 평행이동하고 이제 대칭이동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점하고 도형하고 다르다. 그것만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되죠.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이동이 다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고 씨. 리셋이 되고 나면 a 마이너스 1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같은 경우 그 평행이동의 양이 그대로 점에 더해진다고요. 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이동하였더니 이 녀석의 중심과 일치하였다. 중심 찾는 법은 원 등장하죠. 이래서 원의 방정식을 못하면 도형이동도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도형이동의 적용 대상이 필요한데 그 적용 대상의 도형을 니네가 두 개밖에 안 배웠어. 직선하고 원. 그러니까 직선 원이 잘 안 되면 얘도 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반대부호의 절반 1, 반대부호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같다고 해야죠. 그래서 얘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얘 같아야 되니까 b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점의 평행이동 특별하게 궁금함이 없으면 요 3b로 고치라고 그랬죠. 넘어가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정삼각형의 경우 좌표 평면에서 정삼각형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질이 뭐다? 세변의 길이가 같다가 아니야. 정삼각형 등장하면 세변의 길이가 같다가 아니라 가운데에 수선의 발 그어서 1대 루트 3이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 읽으면 B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서 이제 황당해 하는데 여기 원점은 나왔고 A점은 나왔는데 B점이 어딘 줄 알고 옮겨?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행이동으로 도형의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물론 대칭이동도 마찬가지고요. 방향이 틀어질 수는 있어도 그 도형이 원이다가 갑자기 삼각형이 된다거나 사각형이 원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옮겨간 녀석이 정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건 옮기기 전 녀석도 정삼각형이었다라는 뜻이라고요. 요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되고, 따라서 B점은 A,B가 아니고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 절반 해서 1, 여기가 2니까요. 이만큼이 2니까.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서 루트 3, 따라서 B의 좌표는 1,루트 3이 됩니다. 1,루트 3이 되고, 이것이 옮겨간 자리, 옮겨간 자리에 요 B'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의 좌표가 3,2루트 3이라는 걸로 봐서는 오른쪽으로 요 꼭지점이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만큼 이동했네. 위쪽으로 얼마나 이동했느냐? 루트 3만큼 이동했네. 요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n 값을 알아내게 된다. 그런 거, 요건 이제 직선을 잘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거는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지? 평행이동 표시기? 같은 거예요. 이게 점의 형태로 나타나 있어서, x가 x-1이 됐다는 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만큼 옮겼다. y축 방향으로 5만큼 옮겼다. 그런 이동이다. 라고 하는 평행이동의 어떤 본질을, 이 평행이동의 본질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요. 그렇게 해서 얘를 옮기고 난 직선이, 이 직선 L'이 이 직선과 y축 위의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AB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y-5는 a 괄호 열고 x 플러스 1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쫓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미지수 달고 다니는 것보다 거꾸로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머리 잘 써보세요. 얘가 먼저 뭐지? 이런 애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 4를 y 절편으로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이 있는데 L'이라는 녀석이 그놈과 수직으로 y축 위에서 만난대요. 수직으로 y축 위에서 만난다는 건 이 녀석이 L'이라는 직선이 y는 3x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3x겠죠. 그리고 y절편 4니까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L'을 완성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거꾸로 이 녀석을 요 평행이동의 반대 방향으로 보내면 그게 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5를 올리는 게 아니라 y축 방향으로 5를 내리는 거죠. 그 내린다는 행동이 y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한 칸을 옮기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 칸을 옮기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리고 더하기 4 하고 정리하면 그 녀석이 요 녀석과 같은 놈이다. 이렇게 해서 a, b를 미지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수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구한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머리를 써보면 좀 더 편한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의 원과 직선만 맨날 하면 이제 지루하니까 포물선을 등장시킬 때가 있어요. 포물선 바로 이차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차함수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은 그 도형 자체를 옮기려면 이놈이 좀 귀찮아요. 이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뭔가의 x에 대한 1차식의 제곱이 되고 그걸 풀어야만 우리가 그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귀찮죠. 이럴 때는 꼭지점을 사용합니다. 꼭지점을 사용하면 점의 평행이동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거에 어떤 힌트를 주어서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도형을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새로 나온 포물선의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애초에 이 녀석의 꼭지점을 갖다가 요만큼씩 점의 평행이동으로 옮기면 바로 꼭지점의 평행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는 도형의 모양도 안 바뀌고 그 도형의 특징적인 자리도 안 바뀌어요. 꼭지점은 꼭지점으로, 중심은 중심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옮겨진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평행이동 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디 갔어? 요런 평행이동 표현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에요. y축 방향으로 5예요. 라는 그 평행이동 양을 표현해주는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원과 원으로, 도형과 도형으로 얘기를 해서 이원에서 이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작전은 뭐죠? 작전은 중심과 중심을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심은 중심으로 이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3이 0,0이 된다고.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원점이 되려면. 그래서 그 평행이동을 가지고 얘를 옮기는데 얘의 중심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녀석의 중심 3,4를 들고 옮기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같이 어마무시한 덩어리의 방정식은 그 방정식 전체를 들고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 이걸 기억해가지고 그걸 적용시키고 따박따박 써내려가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는 한 줄 더 쓰면 한 줄 더 실수할 확률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심으로 간편하게 가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직선을 평행이동한 놈과 놈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거를 계기로 뭘 할 수 있지?
직선을 복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윗말을 이렇게 이동시켰다라고 해봐야 직선은 평행 상태를 벗어나지 않죠. 평행 이동이니까. 평행 이동시켰다고 하면 그 직선은 기울기가 일치하는 직선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어떤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 공식 있잖아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공식 ax 더하기 by, ax 더하기 by.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하면 x합계수와 y합계수가 일치합니다. 일치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뭐만 달라져? 상수항만 둘이 서로 달라져요. 상수항만 equal 0, equal 0.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공식은 루트 분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면 여기가 상수 두 개를 뺀 값과 같다. 요렇게요. 지금은 따끈따끈하게 건너온 지 얼마 안 됐지, 그지? 그리고 기억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리고 기억을 못했다면 지금 이걸 되돌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미적분, 수투를 하고 있는 고2나 미적분을 하고 있는 고3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도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마련해 두고 있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 이게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미지수를 많이 놓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기 마이너스 1,2라는 중심이 있죠. 그리고 인마의 반지름이 얼마인가만 구할게요. 넘어가면 11, 제곱하면 1 더하기 4 해서 16의 루트 값이니까 반지름이 4입니다. 4. 요거 중심 반지름 4짜리 원이에요. 그거 그리지 마세요. 왜냐면 그걸 그린다고 지금 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지금 평행이동 양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 평행이동의 양은 여기 있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 이제 원의 이론, 어떤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사분면 위에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요 자리 4,4가 되겠죠.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반지름이 자신의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차지하는 이런 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5칸 이동했다가 평행이동 양이 될 것이고 이쪽으로 2칸 이동했다가 평행이동 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 써가면서 도형 문제를 다루셔야 합니다. y는 x 플러스 2 위의 점 A. 이것도 그냥 누구 얘기 듣는 것보다 혼자 끙 하고 해보는 게 더 빠르긴 해요. 더 빠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 해둘게요.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하고 하는데 이거 위의 점이라고 그래서 이 직선을 그리지는 않아요. 필요가 꼭 있지 않은 한은. 그러니까 A점을 약간 위쪽에다 이렇게 잡는 거죠. A, A 플러스 2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근말을 Y는 X, 이게 그려야 될 선이죠. 이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켰다. 대칭 이동의 이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의 다른 말은 수직 이등분이에요. 잊지 마세요. 수직 이등분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여기는 A 플러스 2, A가 되겠죠. 이렇게 만든 점을 B라 하겠대요. 그 다음에 B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린 효과가 나오는 건데 그림을 물론 막 그린 거죠. 막 그린 건데 어떤 원칙을 지키란 말이야. 여기 있는 애가 요렇게가 서로 거리가 같은데
얘를 자 다시 요렇게랑 거리가 같고 각도도 같은 애인데 이 애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요 점의 위치가 이 라인의 연장선이 되죠. 그죠? 연장선이 되죠.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은 각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막꼭지 각이 된다면 요 녀석은 두 각이 서로 같아서 입사각, 반사각이 같은 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얘를 이 C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I는 Y는 X와 평행인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평행인선이 된다. 그래서 Y는 X와 평행이라면 이건 직각삼각형이 된다. 왜냐면 이게 Y는 X거든. 이게 수직이등분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알 수 있는 방식이 좀 더 풍부해져요. 네. 첫째로 어떤 게 있냐면 이 ABC의 넓이가 16이라고 그랬는데 넓이를 구할 때도 이게 직각이 아니라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택하겠죠 우리가. 그런데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곱해서 반하면 된다. 또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이 32가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있잖아요. 기울기가 1짜리의 수직인 직선이므로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다시 말해 이쪽으로도 45도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잘 봐. A야. 여기가 A 플러스 2야. 이거 길이 나와요. 왜냐?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얼마나 왔는데? 이만큼 왔죠? 그 2를 쭉 타고 올려보시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45도니까 1대 루트 2. 2 루트 2. 이 길이가 2 루트 2인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러면 잠깐만 얘랑 곱해서 32 나오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8, 2, 16, 8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8, 2, 16에 곱하기 2니까 32 되는 거예요. 쏘리. 아닌가? 8, 2, 16 곱하기 2, 32. 32 나누기 반, 16 맞잖아. 네. 고맙습니다. 그로써 뭘 알게 되냐? 면 이거 보세요. 이것도 아주 오래된 그 중학도형 중에 하나인데 이게 꼭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되지만 땡큐하게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여기를 반으로 자르고 여기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이 선에 대한 이론, 이걸 뭐라고 부르죠? 까먹었어요? 얘가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죠. 얘가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죠. 중점 두 개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의 이름은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점 연결 정리. 중2 땐가 3 땐가 배워요. 중점 연결 정리의 이론의 핵심은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면 이 라인은 밑변과 평행하며 이미 평행은 아까부터 알고 있었죠. 밑변과 평행하며 밑변 길이의 절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절반이 된다. 근데 그 중점이 연결 정리의 선분이 누구냐? 얘예요. 요마가 이게 4루트 2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4루트 2가 된다. 근데 요 점이 지금 어느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X좌표와 Y좌표를 생각해 보시면 45도. 이게 4루트 2라는 얘기는 이게 이 칸이 얼마란 얘기? 이게 4루트 2라는 말은 내가 가로로 얼마 왔다는 얘기?
제발 생각, 머리, 대답. 4란 뜻이죠, 이거. 1대 루트이니까요. 그죠? 예. 제발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 왜냐면 이게 정답을 딱 듣고 나면 나 그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돼요. 사람 누구나 그래. 정말로 그래. 예. 근데 그건 진짜 쉬운 일이야. 한 0.01초 만에 저 사람의 답을 듣고 맞지. 내가 그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0.1초 전에 대답을 하는 건 에너지가 빡 들어가요. 근데 그게 본인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4루트 2라는 건 가로로 세로로 4 같다는 얘기. 이 점의 좌표가 4,4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4란 뜻이죠. 그리고 이 둘의 간격이 2예요. 그 말인즉슨 얘와 얘가 일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A의 좌표가 3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A의 좌표가 3이었다. 그래서 얘는 3,5, 얘는 5,3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각자의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있다는 요령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대칭이동은 점과 직선의 대응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대 대칭이동이라고 부르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둘 다 하기. 예. 그 다음에 x와 y의 자리를 바꾸기 이렇게 4개를 기억하는데 요거 말고 이제 사이드에 있지만 하나 더 있다. 요거 주지시키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이게 이제 y는 x 대칭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모든 x 자리에 y를 넣는 거고 모든 y 자리에 x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x, y의 자리를 바꾼다는 건 원이나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워낙 간단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눈에 등장하는 모든 x 값에 다 y를 넣고 모든 y 값에 다 x를 넣는 것을 y는 x 대칭이동이라고 해요. 그때 이걸 부호를 살짝 하나씩 넣어주면 이렇게 요 행위는 y 이퀄 마이너스 x 대칭이동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딱 이렇게 서로 교차되어 있는 애라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을 수 있다면 당연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이거라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게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 3,7이 그냥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리를 바꾸면 7, 마이너스 3이 돼야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면서 동시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7이 마이너스 7이 되었고 마이너스 3이 3이 되었어요. 부호를 바꾸며 자리를 바꾼 거죠. 이 대칭이동이 바로 y 이퀄 마이너스 x 대칭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어떻게 옮겨져요? 라고 할 때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게 답이라고요. 이거 사실은 이제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이 같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문제를 냈다. 그럼 이건 도형의 이동 문제가 아니고 원 방정식 문제죠. 원에 있는 문제고요. 뭐 러프하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2, 마이너스 1 중심 반지름 2짜리 원이 있는데 그거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그러면 이제 원의 반지름은 안 변하죠. 원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돌아다니는 점 P와 여기를 돌아다니는 점 Q 간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애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한번 본 적 있죠?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입니다. 중심거리에
최장거리는 그 둘의 연장선이고 최단거리는 거기서 반지름 뺀 거. 그러니까 항상 원은 중심이 핵심이라고. 그래서 얘를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1로 만든 다음에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럼 얼마야? 4, 4, 16 2는 4 20 2루트 5 이 길이가 2루트 5고요. 거기서 반지름 2 반지름 2 합계 4를 빼주시면 답이에요. 2루트 5 마이너스 4. 내가 문제를 이걸로 고쳐놓고 출력은 전에 걸 그냥 놔뒀네. 이런 너무 미리 출력을 해도 그게 문제구나. 자, 요거 의외로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2인데 이게 이제 반지름이 1이다 그러면 이렇게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Y지. 요거는 우리가 눈여겨보는데 요 루트 2, 반지름이 루트 2이다도 특수원 중에 하나예요. 네, 특수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원점까지 선분을 이으면 이게 루트 2입니다. 이게 루트 2예요. 그 반지름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때 이게 중심의 X좌표랑 같은가? 중심의 Y좌표랑 같은가? 그럼 이제 특수한 원이 되죠. 뭔가에 접하는 원이니까 거기에 하나만 추가를 한다면 그게 바로 그 원점과의 거리예요. 원점과의 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5 이런 원이 있어요. 이상하죠? 원의 반지름은 보통은 뭔가의 제곱수를 주는데 희한한 자연수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 니네가 딱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잠깐만 이거 혹시 이거 원점질하는 애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1,2를 원점과의 거리를 구해보면 딱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반지름 루트 5죠? 그럼 얘는 1,2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이런 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서 내가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 없을 때는 도구의 힘을 빌려야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원입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X축,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여 생기는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말 잘 읽어보시면요. 일단 이게 3, 4분면이라는 뜻이고요. 3, 4분면 도형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버려져야 맞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를 대칭 이렇게 시키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네잎클로버가 나오겠죠? 이렇게. 네잎클로버가 나오는데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 하나 넓이를 구해서 4배를 할 생각이니까요. 이때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와 이렇게 선의 넓이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뭐가 개입돼야 되냐면 특수각이라는 게 개입이 돼야 돼요. 나중에 요 다른 문제도 하나 보여줄 텐데 특수각이 개입이 안 되면 특수각이라 함은 30도, 45도, 60도, 90도 또는 얘들의 배수각들 요걸 특수각이라고 그래요. 특수각이 끼어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걸 못 구합니다. 곡선 아랫부분과 직선이 섞인 부분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원인데 또 절대라고 말을 하면 수학선생으로서 옳은 말이 아니죠.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는 문제는 땡큐 한 거지. 왜냐? 반드시 특수각일 테니까. 그래서 찾아보시면 요렇게가 라인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우리가 상대해야 될 특수각 중 하나는 바로 180도였습니다. 180도. 반원이죠.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가 2파이. 그거의 절반이니까 파이. 파이. 그 다음에 여기 길이 2, 여기 길이 2. 2는 4 나누기 반. 2. 이거예요. 파이 플러스 2. 파이 플러스 2의 4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었고. 혹시 제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여라도 얘는 또 왜 있냐? 자기가 궁금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건 아니고 제가 이걸로 문제를 바꿔놓은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추적. 얘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과정이 지나왔을까에 대한 추적을 본인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한 개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한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인 도형은 한 개뿐인데, 여기서 1로 바뀌는, 예를 들어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 여기서 1로 바뀌는 도형을 나타내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의 변형은 정답이 한 개가 아니에요. 이후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를 먼저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해석을 넣어주면 되죠. 지금 뭐 했지? x와의 자리를 바꿨죠. 그러니까 y equal x 대칭 이동을 한 후 이렇게 돼요. 대칭 이동을 한 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땐 뭐 했죠? y 대신에 y 플러스 1이죠. y 대신에 y 플러스 1.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입니다. 이 문제류 있죠. 이 문제류가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초기에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이건 이제 진심으로 자기가 궁금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 거지. 선생님, 이게 y 대신에 y 플러스 1 넣긴 했는데 자리는 x 자리이지 않아요? 왼쪽이니까. 이렇게 바뀌기 전에 혹시 이렇게 간 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건 왼쪽 오른쪽이 x자리 y자리의 뜻의 함수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xy뿐만 아니라 xy, z, xy, zt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음함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관행적으로 x, y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바뀌면 이게 y가 맞아요. 그래서 y 대신에 y 플러스 1이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의 평행이동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점좌표처럼 생겼지만 f가 달려있으면 도형의 방정식이 맞습니다. f equal 0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의 평행이동이 아니고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려라요, 내려라.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y equal x로 이 아이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놈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리면 되니까요. 요 모양의 도형이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요게 그거예요. 요게 이도형으로 바뀌는데 어떤 한 행위들이 들어갔냐라고 할 때 정답이 하나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답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르죠, 두 개가. 어떤 사고의 과정이 있었나를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fx, y를 이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위아래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되게. 그거는 요렇게 뒤집은 걸로 보니까 x축 대칭 이동이고, 따라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애가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오면 되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렇게 한 칸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니은이죠. 이렇게 뒤집은 후에 x축 방향으로 뒤집은 후에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시켰다. 이렇게요. 다음. 근데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y축으로 뒤집으면 어때요? y축으로 뒤집으면 얘가 원점 대칭으로 생긴 도형이라서요, y축으로 뒤집어도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fx, y는 제로를 f 마이너스 x, y로 뒤집어도 된다. y축 대칭을 해도 이 모양이 나온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 시키는 거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이럴 때는 요 부호를 주시면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x에다가 바로 빼기 1 때리면 안 돼요. x 자리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콤마 y는 0이죠. 이걸 이제 정리하면 f1 마이너스 x y는 0가 돼요. 그게 바로 디귿이죠. 그래서 동일한 도형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알아서 잘 분석해라. 오케이. 절반가량 했으니까. 자, 후반부 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활용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포물선이 등장을 하면 포물선을 자체로 이용하는 일은 드물고 꼭지점을 주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두 포물선이 있는데 딱 봐도 알겠지만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이에요. 이 아이가 그러면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뒤집고 뒤집는 일이 벌어진 거죠. 뒤집고 뒤집는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대칭이 되었다는 뜻인데, 알파 콤마 베타, 그 대칭 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상의 어떤 한 점을 대상으로 여기 있던 점이 요리로 가서 대칭이 되고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가서 대칭이 되고 이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서 한도 끝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 대 꼭지점, 평행이동이나 대칭 이동으로는 이런 그 도형의 특징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꼭지점과 꼭지점을 구해서 그것의 중점을 구해주시면 그 점이 바로 알파 콤마 베타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쪽 꼭지점 금방 구하죠. 1 보내고 2 남았으니까 1,2가 돼요. 이쪽 꼭지점 마이너스 9를 보내면 마이너스 2가 남으니까 얘는 3,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그것의 중점 알파는 1과 3을 더하여 반, 베타는 2와 마이너스 1을 더하여 반 하시면 되겠습니다. 2,0 나오겠죠? 다음. 지금부터 이제 선에 대한 대칭인데, 선에 대한 대칭은 좀 골치가 아파요. 그죠? 이런 게 나오면 골치가 아프다는 걸 눈치채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실력이 는 겁니다. 뭐냐면, y는 2x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솟았죠. 이 45도만 돼도 이게 점좌표로 장난질을 좀 칠 수가 있는데, 격자점으로 장난질을 좀 칠 수가 있는데,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눕거나 솟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계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A점이 이쯤 있고 A, 마이너스 1,1, B점이 있는데 2,1 요쯤에 있나 보죠.
이 점 B를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구했습니다. 작전을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지금 그림을 막 그려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 점이 B점이라는 애가 요렇게가 특징이죠,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축과 평행하게 B점이 이렇게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칭인 B점에 대한 대칭인 C를 이렇게 구하면 밑변은 일단 3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밑변은 3으로 확보되어 있고 그렇다면 X축이 이쯤 있을 테니 이 C점의 Y좌표를 구해가지고 이 Y좌표에서 1을 빼주면 요 높이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C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요런 게 이제 뭔가 법칙이나 공식이 없이 그냥 A, B로 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이 뭐였죠? 수직과 이등분을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 이게 수직 이등분 선이 된다. 이 선이 얘네 두 점의 수직 이등분 선이 된다. 그러니까 수직은 기울기 이야기가 됩니다. A-2분의 B-1이요. A-2분의 B-1 하면 요마의 기울기인데 그거랑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아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로 바로 직행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AB에 대한 식 하나. 그 다음에 2등분은 뭐냐? 여기 있는 요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얘네 둘의 중점이죠. 그 중점이 바로 이 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 이 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저 직선 위의 공식에다가 Y자리에 이걸 X자리에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성립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B에 대한 조건식 하나, 여기서 AB에 대한 조건식 하나, 연립방정식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계산은 생략한다. 이거는 그 수직 이등분의 상황을 좀 더 뭐랄까 적나라하게 드러낸 건데 여기에 2,5 중심 뭐 반지름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런 애가 있대요. 반지름을 구할까? 반지름은 얼마죠? 루트 제곱 마이너스 28. 오. 네, 반지름 1짜리네, 1짜리. 네, 반지름 1짜리. 그 애를 어떤 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였더니 4, 마이너스 3. 아니, 4,3 인원이 된 거죠. 중심이. 그러니까 이 수직 이등분의 관계가 그대로 성립을 할 테고 반지름은 변할 리가 없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이 얼마예요? 라고 할 때 기울기는 요 두 놈과 수직이면 되고 그러니까 얼마예요? 4-2분의 3-5 하니 마이너스 1이고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기울기가 1이란 뜻이죠. 그래서 A는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직시는 못 구하겠고
이거 중점. 예, 중점해서 더해서 반 하면 3, 더해서 반 하면 4. 이게 3,4네요. 얘가 3,4를 지나야 돼요. 근데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3 넣었을 때 4가 되려면 B도 1이어야 된다, 이거요. B도 1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C 같은 경우는 얘의 반지름이 1이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대칭 이동을 시킨다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변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R2를 구할 때 루트 제곱 16 제곱 9 빼기 C 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1이 되려면 25, 24, C는 24여야 하네요. 이렇게 해서 ABC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팁을 알려주자면, 우리 원의 방정식 배울 때 뭐 배웠죠? 교점, 찍, 이거요. 얘 이름이 수련아? 공통연의 방정식.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서연아? 그렇죠. 두 원을 그냥 빼면 돼요. 두 원을 빼면 돼요.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저도 딱히 말할 그 필요를 못 느껴서 이제 말을 안 했어요.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두 개의 원이 만난다는 전제로 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공통연인 거 확실해? 근데 두 원이 안 만나면 어떻게 해? 안 만나는데 둘이 빼면 그래도 직선의 방정식 나오잖아요.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x의 1차, y의 1차 상수항을 가지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 두 원을 잡아 빼면 있잖아, 직선이 나와요. 직선이 나오는데 어떤 직선이 나오느냐, 이제 그걸 설명하려면 좀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여기 중심거리와 반지름의 m 대 n 내분점 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래서 딱히 궁금해하지 않아서 내가 말을 안 해준 건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딱 원의 사이즈가 동일하잖아요. 그죠? 반지름 1, 반지름 1. 대칭 이동 시켰는데 뭐 달라질 리가 없지. 이럴 때는 정확하게 두 중심의 중점을 지나는, 중심거리의 중점을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은 공통현의 방정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의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요게 전제가 필요해요. 원의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y 더하기 28은 제로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더하기 24. 왜냐면 C는 원이 반지름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로부터 C 값은 별도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C를 구했다 쳐요. 이 상태에서 그냥 빼요. 이렇게 빼면 지워지고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제로. 4씩 약분하면 y는 x 플러스 1 나옵니다. 그러니까 a는 1, b는 1이죠. 이렇게요. 두 원을 빼는 방법으로 공통현 비스무리하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직선을. 요령입니다. 자, 여기부터 최단거리 문제. 최단거리 문제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그걸 내가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하는 요령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리에 대한 얘기예요. 원리. 어떤 원리? 자, 봐. 여기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어.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점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어디가 더 짧은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어디가 더 짧은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냥 오로지 딱 하나 알고 있는 건
이렇게 그었을 때가 최단거리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걸 최단거리라고. 그리고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의 다른 이름이 선분이라고요. 선분의 정의예요. 좌표평면에서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 예, 단어로 딱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선분이에요. 직선은 선분의 무한연장선이고요. 예, 그 와중에 내가 절대로 모른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공간을 갈라버린 다음에 이쪽 공간 안에서 두 점이 찍히면 이건 최단거리가 얼마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공간 안에서든 밖에서든 여기하고 최단거리가 얼마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니까. 예. 근데 문제는 얘가 나한테 야, 여기 하나 점이 있는데 여기 좀 잠깐 거쳐가서 가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P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제일 짧은 길로 가봐.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의 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선분이 이 P점이 여기 있을 때는 요만한 길이었는데 P점이 여기로 오면 이게 짧아져요. 이게 확실히 짧죠, 이게. 대신에 이게 길어져요. 하나가 짧아지고 하나가 길어지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AP가 길어지는 대신 BP가 짧아져요. 야, 그럼 이거 어느 게 제일 짧은 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여기서 대원칙을 지키라고 해? 절대로 알 수 없다야. 너희는. 직관적으로. 우리는. 예. 인간은 이걸 직관으로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을 쓰자. 유일한 방법. 선분. 우린 최단거리를 선분으로만 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두 점 중 한 점을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요. 대칭 이동을. 이게 이제 요령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대칭 이동을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대칭 이동을 했는가?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P를 여기로 잡든 상관이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A에서 P가 일로 왔다 라고 하면 이 거리랑 같은 거예요. 왜냐? 수직 2등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 2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와 A'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거리를 측정하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에다가 요 길이를 더해야 될 것을 요 길이를 더했다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건 A'부터 B까지 가는 데의 최단 거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P점이 만약 여기 있는 애다 라고 하면 A에서 이렇게 그은 이 거리 대신에 이 거리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으니까. 그런 다음에 요렇게 이어보시면 이거 좀 많이 돌아가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단거리다? 여기서 여기를 선분으로 이어주면 이게 최단거리다. 따라서 이 선분의 길이가 최단거리고 그것은 이렇게 한 것과 같은 거리다 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거리나 여기서 이렇게 거리나 같은 거리니까. 그래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단거리고 그때의 P가 최단거리를 만드는 P고 정답의 P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하여 A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P를 튕겨 Q로 가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Q를 튕겨 B로 가는 방법은 정말 부지기수로 많을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튕겼다가 여기를 그냥 튕겼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짧으네. 그럼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선분이다 이거.
선분이다. 선분 아니면 방법이 없다. 라고. 예. 그런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같은 길이를 만들 것인가? 요게 튕겨서 모르는 거라면 이거랑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 보자. 예. 라고 해서 얘를 요쪽으로 보내면 요 거리가 요 거리랑 같은 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요 거리가 요 거리랑 같은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 점 두 개, 동그라미, 점 하나, 점 두 개, 동그라미, 점 하나, 점 두 개,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얘를 이렇게 선분으로 있는 게 제일 짧은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가 y축 대칭돼서 가는 마이너스 1,4라는 점과 6,2가 x축 대칭돼서 가는 6, 마이너스 2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다 라는 원리가 적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x축 튕기고 y축 튕기고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칭을 구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두 번째로 쉬운 아이가 얘예요. y는 x를 그어주고 45도죠. 그 다음에 2,3 하면 요쯤 될 거고 6,9 하면 이쯤 될 거고 이쯤 될 거고 여기서 튕겨서 졸로 가봐라. 근데 제일 짧은 애가 얼마냐? 라고 하면 얘를 요로 옮긴 다음에 얼마? 3,2. 이게 쉬우면 쉬운 문제예요. 이게 쉬우면. 이 대칭이라는 행동이 쉬워지면. y는 대칭은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됐었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이어주면 이게 최단 거리며 그때의 p는 여기가 맞다. 라는 겁니다. 최단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요걸 구하면 되고요. 이 P점은 어떻게 구하죠? P점 구하라고 그러면 이 두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거기다가 y는 x와 연립 방정식을 풀면 돼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게 이제 활용 측면에서 보면 또 제일 흔한 유형의 문제. 제자리로 돌아오기에요. 튕겼다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방법이 무수히 많으니 이 중에서 제일 짧은 애가 누구냐? 제일 짧은 애가 누구냐? 근데 여기다가 막 살붙이는 거예요. 이제 뭐 학교에서 출발한 아이가 뭐 학원을 거쳐 뭐 태권도장을 거쳐 학교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그때 최단 동선은 얼마냐? 뭐 공장을 짓는데 뭐 무슨 재료를 어디서 실어 오고 하는데 막 말붙이면 지금 이 문제를 잘 풀었던 친구들이 꼭 그런 문장만 형만 갖추면 또 모르는 문제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많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어떻게 해요? 8,6이 이 길이랑 같은 길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6,8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요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써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 대신에 요 길이를 사용하고 싶어요. 똑같은 길이 그렇게 만들려면 8,6 대신에 8,-6이면 되겠죠. 이 녀석이 A, 2'. 그러면 결국 보면 이렇게랑 요렇게랑을 더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어주시면 최단거리가 된다. 6,8과 8,-6 사이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면 된다. 그때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요 자리들이 바로 진짜 최단거리의 B, 최단거리의 C가 되는 거죠. 그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요거 푼 김에 가볼까요? 어디로 가볼까? 요 놈으로 가볼까요? 요거 이제 그림만 따올게요. 이 같은 문제.
방금 전 상황과 같은 문제. 즉 좌표계를 만들고 이게 m이 45도니까 45도 y는 x를 만들고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튼 만들고 A점 3km, 1km를 3,1로 잡고 좌표로 그 다음에 여기서 B 튕겼다 C 튕겼다 돌아오세요 이거잖아요. 그걸 저기 저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문장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최단거리를 질문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요 B까지 가는 거리와 동일한 거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요. 그러면 A 프라임 3,-1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까지의 거리와 동일한 거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A2'은 1,3 하시면 되고요. 1,3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렇게 선분으로 이어주면 이게 최단거리. 이게 그때의 C, 그때의 B. 그러니까 사실은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돌아오면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단거리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좌표계를 설정해서 문제를 잘 풀었는데요. 가끔 좌표계를 설정했더니 좌표 막 루트 3 뭐뭐 콤마 2루트 2 플러스 4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야 하고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정말로 똑같은 문제인데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니네 이거 중3 때 푼 적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중3 때 농기업밖에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했지 싶죠? 맨날 중3 때 얘기하는데 그 짤막짤막하게 배운 것들 안에 지금 사용할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삼각비 할 때 이 문제 풀었습니다. 분명히요. 최단거리 문제. 근데 그때는 어떻게 풀었냐? 그때는 이렇게 풀었다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45도 내지는 60도 내지는 30도 이렇게 특수각으로 나와요. 왜냐면 이건 좌표계 얘기가 아니거든. 좌표계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임의로 좌표계를 제가 그려놓는 것 뿐인데 좌표계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그때는 삼각비, 각도를 가지고 놀 때였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해보죠. 알파라고. 그러면 요 알파에 대한 정확히 각도를 똑같이 갖고 있는 알파에 대해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접는 겁니다.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 있을 거고요. 이걸 A 더블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만큼을 베타라고 할게요.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 이 라인을 이 베타랑 똑같이 이쪽으로 요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베타가 되고 이 아이는 돌아서 열로 오죠. 이렇게. 이게 A 프라임. 그런 다음 이게 최단거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에 좌표를 안 구해요. 여기 좌표를 안 구하고 여기 좌표를 안 구해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3들은 대칭이동을 몰라요. 좌표계도 모르고 그냥 그림만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게 뭔지 알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45도라는 사실입니다. 45도를 중간을 갈라서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 토탈각은 알파가 2개, 베타가 2개네요.
그러면 2배의 알파에 2배의 베타네요. 그건 몇 도일까? 90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으려는 이 최단거리를 만드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있느냐? 요게 반지름이 되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요렇게 돌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돌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4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1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거리가 루트 10이에요. 이해하세요? 반지름이니까. 예, 반지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 최단 거리는 바로 루트 10의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루트 20, 2루트 5죠. 뭐지? 이거 뭐 딴 거 구하라고 그랬죠? 하여간 최단 거리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질문이 뭐였더라 이거? 요 길이가 얼마냐고 물었구나. 네, 요 길이. 이거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내가 최단거리 문제 풀 때랑은 상관없는 거고, 요 길이가 대칭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시키면 점 2개 나오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와의 교점 구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x절편 구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C단계 잔뜩 넣어놔봤어요. 추석을 얘네와 함께 보내보라고. 글 읽고 상황은 인식하셨나요? 이거 이 원이 X축 또는 Y축에 접하면서 움직이고 이사분면에서, 그 말은 굴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굴러갔다가 부딪히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또는 내려왔다가 부딪히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언제부터 이 원 얘기가 여기 있었어요. 원의 중심 C와 점 R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하고 물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야죠. 단순화시켜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바로 요렇게가 바로 중심 C의 궤적이에요. 중심 C의 자취죠, 자취.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되게 이상해 보이죠? 한 변 길이 일자리 정사각형이 이 지 왼쪽 상단에 있는 모서리를 이 직선 위에 놓고 이렇게 미끄러져 다닌다는 거예요. 케이블카 생각해 보면 맞아요. 에스컬레이터.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직선을 생각하고 왜 사각형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얘는 지금 궁금해하는 게 R이라니까요. R점. 그러니까 R점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R점의 자취를 구해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이 I를 구해야죠. 이 R점의 자취를 구해야죠. 근데 그 기술을 이미 배웠다고요. x-2y-9는 0을 오른쪽으로 한 칸, x 대신에 x-1, 아래로 한 칸, y 대신에 y 플러스 1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x 마이너스 2y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퀄 제로네요. 얘가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2는 제로인 직선이라는 거예요. R의 자취가. 그러니까 이 중심 C의 자취와 이 직선 R의 자취 중에 최단 거리 누가 봐도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들을 평행선으로 내려본다고 하면 누가 봐도 정답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고 오로지 저 문제를 낸 사람의 어떤 그 대화, 저 사람의 대화에 성공하면 뭐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거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난이도 문항은 다 이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출제자와의 대화. 그래서 번역, 그리고 쉬운 해석. 거기에 이제 우직한 풀이와 묘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어떻게 번역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 의도한 바를 우회해서 문제를 더 빨리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좀 그냥 괴롭기만 한 요 길이 구해달래요. 구해달래요.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27, 15 3,9에 점을 하나 찍고요. 3,9 그러니까 전부 다 보니까 10cm 단위니까 그냥 10단위를 다 빼고 생각한 다음에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10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9 할 거고요. 여기를 이게 토탈 270이니까 270에서 120을 빼면 150이죠. 150, 60이니까 15,6 할게요. 15,6. 혹은 눈치가 더 빠른 사람은 이게 여기 나온 모든 숫자가 다 3의 배수구나까지 알면 30을 빼고 계산하셔도 돼요. 30을 빼놓고 다 길이를 구한 다음에 최종 30배를 하셔도 된다고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안 바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벽 쳐져 있는 애가 누구냐면 15 이쪽 벽이 27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15, 27 여기다 대고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죠. 얘를 요렇게 위로 보내주면 이 출발점이 뭐라 그럴까? P점이 P'으로 오고 따라서 요렇게 이어지는 B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구공을 원래 최단 거리로 움직여요. 입사 반사하기 똑같으니까. 그래서 9의 15에 대한 대칭 30 빼기 9 하면 21이죠. 얘가 3,21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인데 여기도 이렇게 튕길 거니까 먼저 이 아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15, 마이너스 6이죠. 15,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요렇게 될 아이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27에 대한 15의 대칭이니까 54 빼기 15 39, 마이너스 6 이렇게요.
39, 마이너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지금 안 그래 보이지만 하여튼 직선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선분이 답이라고요. 예. 뭐 계산만 지랄 맞을 뿐이지. 이 선을 이 선으로 만들고 요 선까지 합쳐서 요 선으로 만들고, 예. 요 선을 요 선으로 만들어주면 결국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진다. 요 얘기. 예.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얘기. 말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하는데 어쨌든 잘 따라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0 중심 반지름 1짜리니까 지 반지름의 끝은 여기 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찌그러졌네. 그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Y축 대칭이동, 대칭이동 시켰다고 그랬으니까 걔는 중심이 2분의 1, 0으로 가 있겠죠. 그래서 얘랑 사이즈가 똑같은 애를 만들고 이쪽에 가서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5원, 여기 5투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주어는 5원을이고요. 5원을이 주어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는 애를 5투라 하고 끊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원을 5쓰리라 한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는 애는 5원이야 5투야? 5원이에요. 문장 잘 읽으세요. 예. 그러니까 5원을 하고 1번 행동과 2번 행동을 각각 5원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원이 오른쪽으로 두 칸 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한 게 1, 이렇게 한 게 2니까 여기다가 중심을 두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면 이거랑 또 사이즈를 일치시킨 원을 하나 만든 다음 여기다가 요렇게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 5원과 5투 내부 부분의 넓이와 5투와 5쓰리 내부 부분의 겹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사실 다 같은 거죠, 이거. 다 같은 거고, 이렇게 곡선의 일부분을 나한테 물었을 때는 반드시 특수각 내기다, 이거. 반드시 특수각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특수각을 알아보자면, 요렇게인데, 요게 보시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게 반지름 1짜리 원이니까 1대 2가 되죠, 이게. 1대 2. 1대 2 대 루트 3. 한마디로 요각이 60도. 그래서 중심각 전체로 따지면 120도라는 얘기입니다. 120도의 이야기. 전체원의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단순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파란색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예, 전체 원의 3분의 1에서 요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여기 활골 하나가 나와요. 이 활골 4개인 거죠. 활골의 4배. 요걸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런 거 하다가 계산 다 맞아놓고 틀려요. 아이디어는 다 생겨놓고 의외로 틀린다니까. 이렇게 자 반지름 일자리 원의 넓이는 파이i. 그것의 3분의 1배를 하면 요런 부채꼴이 나와요. 네, 부채꼴이 나와요. 거기서 빼는 거야. 뭘 빼? 가로가 2분의 1, 세로가 2분의 루트 3이야. 네, 그럼 둘이 곱하면 4분의 루트 3인데 4분의 루트 3인 게 요거를 접어가지고 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요렇게 직사각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합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맞아요.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활골 하나의 넓이가 나오고 이 활골의 4배의 넓이가 바로 우리가 찾으려는 공통 부분의 넓이다. 차근차근 안 틀리게 계산하세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지나가죠. 예, 추적해보면 f x, y는 0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었다가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면 얘와 같은 아이가 됩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리고 요 y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y 마이너스 1 그럼 그걸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점 대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러니 이 아이를 이쪽으로 보낸 후에 위로 한 칸 올리면 된다. 그러니 이 그림의 정답은 요렇게 가 있는 아이가 되겠죠. 이렇게 가 있는 아이가 될 거고 이놈에서 원점으로부터의 최단 거리는 요게 수직거리 요거일 테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거리는 요게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나 여기가 더 멉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거리는 루트 5가 된다고요. 그래서 둘을 곱하면 2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혹시나 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할까봐 불안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자면 여기로부터 동심원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그 동심원이 첫 번째로 만날 것 같은 자리가 최단거리고요. 동심원을 계속 그려 나갔을 때 그 아이가 가장 멀리서 만나고 나갈 것 같은 자리가 최장거리예요. 아시겠죠? 동심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요건 좀 재밌는 문제죠. 자칫 잘못하면 원을 마이너스 2,0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점 마이너스 2,0을 이에요. 주어가 얘라고요.
그리고 원점 중심 반지름 1짜리 원 위에 모든 점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거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요리로 가요. 이 점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거리가 3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는 여리로 가요. 얘가 좀 커진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 같은 거리인 요 점으로 가고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랄까? 제일 그럴듯한 상상력 한 번만 맞아보자. 새끼야. 오케이. 접점입니다. 접점이 제일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거리에 딱 2배 가시면 돼요. 아이고. 2배 가시면 돼요. 여기가 다시 새 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배구나 라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고 2배. 왜냐면 거리가 이렇게 같은 거니까 결국 여기서부터는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심도 그 거리의 2배, 여기가 중심에서 여기가 접이 되는 요런 원을 만들어 보시면 요렇게 할 수 있죠. 2배로 확장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으로 바로 직행하면 되죠. 중심 얼마야? 2,0. 중심 얼마야? 2,0. 반지름 얼마야? 그럼 요 길이의 2배겠지. 1의 2배니까 2겠지. 그러니까 2,0 중심 반지름 2짜리 원을 택하시면 된다고요. define 점. 뭔 짓을 한 거야, 나 지금? 이건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딱 봐도 냄새 나죠, 이거. 모의고사 같다. 아이고야, 모의고사 같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요 점을 따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건 필수예요. 여기 1,0에 A1이 있고, 요 점을 Y는 X 대칭 이동시킨 점을 B1이라고 하자. 0,1. 여기까지 쉽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 n이 홀수이면, 그게 이제 A1 얘기하는 거죠. A1, 1이 홀수잖아요. 홀수이면, A 두 번째 항, A2는 B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인데 N이 1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서, 여기가 A2가 된답니다. 그럼 얼마야? 1,2가 되네요, 이렇게. 1,2. A2는 B1을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이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나로 돌아와서, 그럼 B2는 뭐냐? A2를, 대칭이동 시킨 겁니다. Y는 X 대칭이동. 그럼 2,12, 이게 B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2가 됐잖아요. 그러면 N이, 어디 갔어? N이 짝수일 때, A3는 B2를 들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인데 그게 2만큼이죠.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2에서 2칸 갔으니까 4겠지. 1에서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2겠지. 그래서 얘는 A3는 4,2가 됩니다. 4,2.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게 B3. B들은 항상
A들의 Y는 X 대칭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대략 눈치를 채겠나요? 채실까요? A들은 이렇게 이동, 이렇게 2, 요렇게 3, 요렇게 4, 요렇게 이동해 간다는 사실. 예. 그리고 B들은 요렇게 2, 요렇게 3, 요렇게 4 이렇게 가겠죠. 예. 요걸 이제 보면서 계속 따라가도 되고 이미 3, 3 했으니 4, 4, 5, 5까지는 두 번만 더 하면 되잖아요. 예, 요대로 따라가셔도 되고 추론을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그냥 딱 써내려가는 걸로 추론을 해도 되고 1,0 B는 0,1 A1 A2는 뭐였어? 1,2 B2는 2,1 이렇게요. 그래서 A3가 얼마였지? 귀찮아서 쓰겠어요. A3가 4,2 되니까 B3는 2,4가 될 거고 이게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4는 이 B를 들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3콤마가 되겠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었는데 N이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하면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7이 되고 그럼 B4는 7,3이 되고 이번엔 짝수가 됐으니까 얘를 들고 X축 방향으로 N만큼 여기다 4를 더하면 A5는 11콤마가 되고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고 그랬으니까 4가 되고 B5는 4,11이 되고 됐죠. 그리고서는 L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거 빼서 제곱이니까 사실은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7루트 2짜리잖아요. 7루트 2에 제곱해달라는 얘기죠. 98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또 했던 얘기인데요. 또 요놈이에요. 그래서 딱히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골자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y는 2x-2가 있고 여기에 4,1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6,5도 있고 여기에 6,5도 있고 그래서 요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최소값과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한 거죠. 그래서 4,2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 좀 복불복이다. 어쩔 수 없어. 이 점을 튕겨도 되고 이 점을 튕겨도 되거든. 근데 출제자가 의도한 방향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쉽게 나오고 하나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걸 할지는 뭐 잘 찍어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는 요거 튕기면 되게 쉽죠. 요거 튕기면 여기 0,3에 가서 똑 떨어져요. 정수점이죠. 땡큐. 땡큐. 그래서 요렇게 이어주면 요 선분의 거리가 최단거리. 또 하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2x-2와 교점을 구하시면 그때의 P점이 나옵니다. 그때의 P점. 이게 3,4더라고요. 구해보니까. 얘가 y는 3분의 1 x 더하기 3이랑 요놈과 방정식을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유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자, 마치겠습니다.